자,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가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 손 검사 출석 모습을 먼저 보시죠. 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검사님?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신 거 맞으신가요? 누구 지시 받고 고발장 보내셨을까요, 검사님? 자, 손준성 검사가 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의 부당함은 언급하면서 짚었는데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손 검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포함시켰습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 주된 혐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지금?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수처에서는 수차례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이제 불응했고 이제 22일경에 이제 나오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출석하지 않고 11월 2일 날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신속하게 어떤 신변을 확보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관건이 그렇습니다.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특히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네. 손 검사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실제 행동한 것이 맞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염려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손 검사가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았고요. 관련된 김웅 의원도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방어권 침해 논란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또 공수처 입장에선 수사가 너무나 장기간 진행되다 보면 제대로 된 실체 진실 없이 대선에 임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수사를 신속하게 위한 결단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 양쪽에서 구속되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쪽이 기각이 된다면 치명적인 어떤 부담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공수처는요, 지난 20일에 오늘 이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서 청구에 앞서서 손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특별한 추가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곧장 청구한 건데요. 거기에다가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사실을 손준성 검사 측에 곧바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더욱이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거든요. 그런데 손 검사 측에서는 지금 이 수사 절차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이렇게 구속영장이 사전에 구속영장 청구된 게 아마 세월호 때 관련해서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네. 되는데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경우 현직 검사로 있고 뭐 어디 도피한 것도 아닌데 이 소환 조사에 좀 계속 미뤄왔다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음에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청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거기서 더 판단을 받아보자 생각해서 청구를 했다는데 구속영장이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너무 조급하게 구는 건지 그건 네. 한번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자, 앞서 들으셨지만 손준성 검사는 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수사팀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손 검사 측은 이래서 이 공수처가 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수사를 지나치게 지금 너무 서둘러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게 아니냐. 아니,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빨리 수사 결과 내놔야 된다고 얘기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서둘러야 되는 상황인데 당사자라고 하는 뭐 손준성 검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김웅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은 국감이라고 해서 지금 소환 조사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준성 검사는 현재 검사잖아요.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근데 조사받으러 오라 그랬을 때 받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무산됐는데 그 이유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아니 뭐 현직 검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소환조사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지금 소환조사 일정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공수처에서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우리는 물증이 확실하다 이런 자신감도 네.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도 이 최근에는 잠시 조용했었는데 지금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서 다시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과연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 관련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의 양자 대결 결과인데요. 35.3% 대 50.9%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39.1%, 윤석열 후보가 45.9%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은요. 39.3% 대 44.4%,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가상 양자 대결은 39.9% 대 37.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라는 결과가 이 조사에서 본다면 나온 건데요. 특히 홍준표 후보가 50%를 넘었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조사 결과에 비해서 지금 양자 대결했을 때 양자 대결 지지율이 특히 이제 뭐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는 조사 결과라고 하면 아마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전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자들의 표심이 좀 더 많이 표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자들의 어떤 표집이 좀 더 많이 됐다고 하면 그 안에서 대결을 했을 때에는 뭔가의 의미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둘을 비교를 했다고 가정할 때 누가 더 높게 나오느냐, 더 높게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